수화통역사 직무와 윤리 이제 9장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수화통역사 직무와 윤리 여러분들 이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60년대 이전에는요, 수화통역사 역할은 어땠느냐. 수화통역은 농학교, 교사, 교육, 목사, 가족이 주로 담당을 했는데요. 의사소통 중개자의 역할이 아니라 이분들이 와가지고 농인을 대신해서 의사 결정을 해주고 판단해주고 문제 해결을 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60년대 이후에 그때서 수화가 언어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수화통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현재의 통역은 그러면 어떠냐? 88페이지 수화통역의 직무와 역할 보면은요, 현재의 통역은 이중 언어, 이중 문화 접근에 기반을 하고 의사소통의 촉진자, 그리고 통역 이용자의 언어와 문화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두 문화 사이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수화통역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사의 업무는 그럼 역할은 뭐가 업무 중에 수화통역사의 역할이 있어요. 기계의 역할, 창의 역할, 다리 또는 전화의 역할, 증인의 역할, 교통순경의 역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이 역할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기계의 역할은 원 메시지를 왜곡하거나 편견이 개입되지 않고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는 그런 통역을 기계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의 역할은 신빙성과 투명성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창의 역할은 창은 투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빙성이 있고 투명한 그런 이제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수화통역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창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다리 또는 전화의 역할 했거든요. 다리 또는 전화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은 두 언어 사이에서 음성 언어와 시각 언어잖아요. 두 언어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다리 또는 전화의 역할이라고 하고요. 증인의 역할은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이제 통역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수화통역사가 그때는 자신의 견해나 의견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통역을 해주는 거고요. 교통순경의 역할은 그러면 뭐냐? 그러면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교통순경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수화통역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질이 있어요. 자, 대처 능력, 객관성, 자기관리, 시간 엄수와 책임감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대처 능력은 어떠한 수화통역 상황에서도 자신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객관성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편파성을 보여주지 않고 그대로 자신을 단속하고 객관적으로 통역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수화통역사는 해결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통역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가 있어요. 자기 관리는 스스로 이중언어, 음성언어, 수화 실력이 유창하게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를 단련시켜야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시간 엄수, 책임감 함께 아울러서 필요합니다. 수화통역사가 시간 약속해놓고 시간을 어기고 늦거나 그러면 너무나 그거는 예의가 아니지요. 그래서 자기 시간 엄수와 책임감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사의 윤리가 있습니다. 비밀보장, 중립, 명확한 업무 파악, 정확성, 능숙성, 계약과 정당한 보수 있습니다. 자, 수화통역사 윤리가 있는데 한번 책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농인이 우리 수화통역사에게 통역을 의뢰할 때는 바르게 통역해 줄 거라고 믿고 통역을 의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통역할 때 얻었던 비밀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밖에 유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수화통역사는 이미 무거운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수화통역사 윤리 강령 중에 비밀보장이 첫 번째로 와 있어요. 비밀보장은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중립은 내가 조언하거나 지식이나 정보를 배분할 입장에 처해 있지 않다 이거죠. 그대로 전해주고 그게 통역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업무 파악, 이제 그거를 알아야 되고요. 정확한 정확성은 이제 통역사가 의도를 바로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메시지의 의도를 바로 파악하고 그리고 언어로부터 그 화자의 언어로부터 수신자의 언어로 바로 전달을 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빠뜨리지 않고 충실하게 그대로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비언어적 의사 표현까지도 포함해서 다 수신자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게 수화통역사의 이제 정확성입니다. 그리고 능수성은 통역사가 자신의 한계 능력보다 초과한 그런 통역 의뢰를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으면 수락을 하고 그리고 내가 힘이 들고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하면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통역사가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의뢰받았을 때는 거절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능숙성입니다. 그리고 계약과 정당한 보수는요. 자, 보시면은 내가 서비스를 해준 고객에게 충분히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수화통역사의 윤리 함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넘어가서 수화통역사 에티켓이 있습니다. 농인 고객의 의도를 충분히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전에 통역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곁들인 자기 소개를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화통역사가 처음 통역 의뢰를 받아서 갔을 때는 나는 누구고 이제 오늘 수화통역을 하러 온 사람입니다. 내 이제 신분을 먼저 밝히는 게 가장 좋다 이거죠. 그리고 1인칭을 사용합니다.